이 시간에는 79강 이제 가담법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와 가등기 담보의 소멸 및 양도 담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서 출발을 좀 해야 되냐면요. 자, 갑소유의 부동산에 이제 을이란 이런 식으로요. 다시요. 1번에 을이란 애가 이제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2번 병이란 애가 가등기 담보권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3번 정이라는 친구가 후순위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물론 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 나오지만 가등기는 갑구에 되어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지금 이제 요거 담보 물권이니까 요 순서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은 4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에 담보가등기권자는 이제 요건이 갖춰지면 그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을 할 때 경매로 갈 수도 있고 소유권 취득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 취득. 귀속청산. 그러면 이제 병이란 애가 소유권 취득, 귀속청산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실행 통지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담보 목적물의 평가액 요걸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액을 알려줘야 되겠죠. 이자나 뭐 지연배상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럴 때 이것 계산을 할 때 선순위만 요거를 포함해서 공제를 하지 후순위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가액을 통지를 하게 되면 이제 4억이라고 평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 것은 2억이지만 요건 떠 안아야 되니까 다 줘버리면 안 되니까 2억 플러스 1억 포함해서 요렇게 이제 통지를 해주면 채무자 쪽에서는 내가 받을 것은 일단은 1억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요,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후순위 저당권까지. 후순위 저당권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 또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병이 갑에게 통지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후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이거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 병이라는 친구가 귀찮으니까 소유권 취득을 선택한 게 아니라 만약 경매로 가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경매를 선택을 했다면 자, 매각이 되고요.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행비용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4억으로 매각이 되었다. 경락이 되었다. 그러면 이 정은요. 경매 절차에서 받아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을이 1억 가져가고 병이 2억 가져가고 다음에 1억이 남으니까 정도 1억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로 갔으면 1억 원을 배당 받을 사람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챙기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이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담법은 이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보호. 후순위 권리자는 누구였습니까?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 후에 담보가등기, 가등기 담보권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이 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요. 보호하는 취지는 뭐냐면 다시 한번 경매로 갔으면 돈 받을 사람이었으니까 경매에서 법원이 배당을 해주시 그 역할을 병 너가 하라는 겁니다. 병 너가 하라. 네,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 담보 목적물에 가등기 담보권의 순위가 여루하는 뒤처지는 담보권, 즉 저당권, 전세권 및 다른 후순위 가등기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몇 개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양관 1번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도 그 통지의 사실, 내용 및 그 도다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에게 하는 것은 실행 통지는 아닙니다. 실행 통지를 했다는 사실, 내용, 도다리를 얘한테도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 내가 이거 소유권 취득하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걸 이거를 알려주라는 거. 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2번. 그래서 알려주면 이제 후순위 권리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법원의 역할을 너가 하라고 그랬죠. 알려주면 양가로 2번. 후순위 권리자는 실제 청산금이 목적물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는 그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 통지상의 평가의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법원처럼 배당해 주는 것처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 한편 중요 조문입니다. 아까 우리 그 전 강의 때 봤던 겁니다. 한편 채권자의 평가금액 자체에 이의가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 한해 가지고는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독자적으로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요, 사적 실행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가액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내 계산하고는 맞지 않다.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얘는 지금 소유권 취득, 사적 실행을 선택을 했지만 이걸 저지를 해가지고 경매로 가자라고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병이요,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고 할 때, 경매를 안 가고 소유권 취득을 하려고 할 때는요, 이 부동산의 장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계산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너가 꼭 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싶으면 잘 하라는 겁니다. 잘해라. 잘못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소유권 취득하고 싶어도요, 정의 경매로 가자 해버리면 이거는 경매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경매로 가자 하면은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게 적어져 있습니다. 담보가 등기가 행하여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경매 신청이 청산금의 지급 전에 또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라면 청산 기간 내에 행하여진 이상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냥 경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고 싶으면 잘해라.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2번 가등기 담보의 소멸.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을 받는 가등기 담보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권리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소멸하겠죠. 그리고 목적물에 대한 공경매에서 매각이 되게 되면 소멸한다. 나아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청산금의 지급이 있기까지 또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될 때까지는 로또 당첨되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양도담보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험 자체에서는 압도적으로 가등기 담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도담보에서는 우리가 양도담보 11조. 네, 이게 가장 핵심 조문이다. 그러면 양도담보는 다시 한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A한테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에 등기부 갑구에다가 1번에 갑, 2번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 네, 요 형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양도담보권자는요, 우리가 양도담보권자도 담보물권자니까 뭐 부종성, 이 담보권에는 부수 불물 이런 게 다 인정이 되는데 한 가지만 그 4+2에서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있죠. 그래서 이 경매 청구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없습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상요, 지금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되어 있죠. 자기 부동산, 네, 이 소유권 있는 자기 부동산 이것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참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것도 저당권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얘는
담보물권자에 불과하지. 예, 설정자가 소유자입니다. 설정자가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 처분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을은 소유자는 아니고 담보물권자에 불과하지만 등기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병은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선의라는 말은 그냥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을 때에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담법 11조 단서에 적어져 있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담보. 양가 1번 가등기 담보법상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같이 쭉 한번 훑어 내려가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부동산 양도담보는 청산기간의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역시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등기되어 있어도 소유자 아니라는 겁니다. 청산금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물론 청산기간 다 줘야죠.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하여 그 전까지는 양도담보권자는 비록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등기가 누구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유효한 것일지라도 아직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 결국 이 단계에서 양도담보권자는 가등기 담보권자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그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현재의 강제집행법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경매의 신청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담보물권을 우리가 4+2라고 했고요. 그 2가 경매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죠.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에도 당연히 경매청구권이 있구나라고 오해하실까 봐 참고는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3번 제일 중요한 거 양도담보권자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는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잘못 믿고 목적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무권 처분으로 무효입니다. 원칙은. 네, 그래서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상대방은 그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담법 11조 단서 제2의 경우 채무자 또는 목적물 소유자가 양도담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로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규정을 하고 있다. 이는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선의이면 즉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면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처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한 것이다. 다음 부분이 이제 저희 기출 판례입니다. 이때 설정자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을 이유로 하는 양도담보권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 자체에서는요, 을이라는 애가 청산 절차 없이 선의의 병에게 처분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 때 그러면 애의 소유권 침해가 되는 거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네. 거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양도담보권자의 소유권 취득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1조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 네, 조문만 확인을 하시고 판례 하나만 보면 되겠습니다. 11조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채무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단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동그라미 2번 채무 원리금의 변제와 말소 등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변제, 빚 갚는 게 선이행이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